하여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진수희 우리 후보님은 과거에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면서 네. 사실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셨고 애정이 많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익단체끼리 논란이 있었지만 약국에서 약사들만 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갖다가 슈퍼마켓, 편의점들 이런 데다가 좀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 아주 그 당시에 우리 장관님의 덕분이었고, 그 다음 의료보험료 관련된 대책도 소상공인들의 비용 절감 위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사실 의료보험 체계를 많이 다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와중에 신종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와중에 그나마 우리 무수한 의료진들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의약분업 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그 약국 문 닫는 시간에 약 사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십수년부터 그거 좀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들어가서 그걸 풀었는데 이제 막상 약사회 쪽에 반대는 있었는데 그걸 한 1년 정도 시행해보니까 약국이 주로 문 닫는 시간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상비약을 구입했기 때문에 사실 약국의 매출이나 이런 거에 거의 지장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 자체가 아주 정착이 빠른 시일 내에 잘 된 것 같고요.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어가서 건강보험료 재정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수입은 늘리고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됐기 때문에 그 지출 줄이는 방식으로 제가 약값도 인하하고 검사료도 인하하고 뭐 이런 조치를 했죠. 그 덕분인지 어쨌든 그러니까 건강보험 기금이 그 이후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확실히 이제 행정을 해보셨고 노정 활동을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 정말 그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법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그 상비약 관련된 부분은 뭐 약국도 괜찮아졌고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도 그걸 상황으로 어쨌든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던 것 같고 소비자들도 편의성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새 소상공인들이 워낙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성동구에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인들도 많고 소공인들도 많고 조그만 공장들도 많은데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체질을 완전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2년 사이에 30% 가까이 인건비를 올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지불 능력을 상실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고용한 취약 근로자를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사실은 누구를 위한 임금 인상인지 모르겠다 얘기까지 듣는데 민주노총, 한국노총만 거의 임금 많이 받은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도 최저임금의 결정 체계를 나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이 소상공인들의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지만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대처하실 생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여튼 지금 소상공인 문제를 여러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이 지역에 유세 다니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동구에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이 현 정부는 사실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누구보다도 서민,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 힘들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 선거에서 우리 최 회장님도 좀 국회에 들어가셔야 되고 저도 이제 국회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정말 힘을 합쳐서 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애로사항
그 힘든 부담 부분을 벗겨드리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예.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좀 최저임금제도 일괄적으로 모든 업종에 다 적용할 게 아니라 좀 규모에 네.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든지 네. 그 최저임금 결정하는 주기를 1년이면 금방금방 오거든요. 네. 한 2년 정도 인터벌을 두고 한다든지 뭐 이게 이제 우리 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같이 힘을 보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흥농구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좀 고용했던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냈는데 또 네, 소상공인들은 사람을 데리고 쓰는 게 필수이거든요. 대기업처럼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닌데 예, 예. 사람이 없으면은 장사를 막상 뭐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아마 우리 후보님 말씀 들으면 상당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번에 신종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뭐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뭐 생전 듣도 못한 수십 존이 수백 존이 다 퍼붓는다 그러는데 지금 뭐 줄만 세우고 있고 신용등급 좋은 사람들만 대출받고 있고 학상 예, 서류 준비하는데 11개 서류 준비하다가 죽을 마시고 외국 같은 경우는 독일은 선집행 후 서류를 보완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듭니다. 특히 이 성동구의 소상공인들은 공인들도 좀 많은데 조그만 제조공장들은 그런 분들 돈 받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것 같아서 네. 사실 누구를 위한 지금 뭐 대책인지 사실은 모르겠고 가장 지금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어려운 지경입니다. 장사도 안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후보님께서 어떻게 간에 뭐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가시면 곧장 조치를 예. 좀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뭐 말씀해 네네. 주실 말씀. 아 지금 정부 재정 지원이라는 게 네. 같은 돈을 써도 그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경제가 돌아가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이거를 아주 잘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중물의 효과를 내려면 적어도 흑자 기업인데 도산하는 게 이거는 막아야 되고요. 네, 예. 지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지금 조금만 재정 지원을 하면 다시 예전처럼 활발하게 돌아갈 그 기업들인데 지금 당장 힘들어서 이렇게 막 문을 닫아야 되는 이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국민 세금을 같은 돈이라도 그런 쪽으로 써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쪽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 국민 세금인데 그냥 국민들한테 그냥 막 세금 나눠주듯이 하는 것보다는 같은 돈이라도 정말 기업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제대로 활발하게 일어나야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소득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 코로나 위기의 재정 지원 방향이나 방법도 저는 그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재정 관련된 국가 재정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아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네. 소상공인 자체가 좀 살아나야지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 지금 뭐 퍼주기식으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정확한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속도 네. 그러니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음. 그런데 이제 빨리 그걸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병원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 골든 타임 내에 이걸 뭔가를 해야 이제 이 소생할 수 있는데 그 타임을 넘어버리면 정말 네, 맞습니다. 흑자 기업이 도산하거나 조금만 도와주면 굉장히 성장할 이 소상공인들인데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또 잘하시겠죠. 성동구에는 뭐 너무 잘하시면 사실 그 옆에 인접구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좀 낙후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도시 정비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 숙제가 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 조그만 제조 공장도 상당히 많고 뭐 요새는 뭐 구두 직접 거래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일반 특화 거래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안에서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 성동 국민들께서 좀 못 쓰고 있고 서울숲이 만들어졌는데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오랜 동안에 의정활동도 하셨고 또 장관 생활도 하셨기 또 행정을 잘 아시고 또 어떤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동구에 발전시키고 또 소상공인들도 장사가 잘 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동구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달을 하고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좀 살기 좋은 그다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건지에 대해서 뭐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 있으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 제가 아주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데 네. 제가 어쨌든 이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많이 계신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거를 저희가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최우선 과제로 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계속 하고 다녔기 때문에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원 구성이 되면 그 일부터 당 차원에서 하자고 제안을 할 거고요. 조금 아까 회장님께서 그 수제화 얘기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성수동은 이 구두, 재화 이런 쪽의 업종이 거의 성수동의 상징처럼 되어 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수제화 하시는 분들 모임이 있어서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좀 제가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느낀 게 성수동이나 성동구가 이 성수동 수제화 거리 이 구두 뭐 이런 거에 상징만 이용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이용만 했을 뿐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도움이 안 거의 됐다고 알고 없었더라고요.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정부나 구청의 지원금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고 하면서 그 하여튼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특히 이 성동구를 대표하는 정치 국회의원이 된다면 바로 그 부분도 제가 많이 신경 쓰고 그분들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지역도 많이 다니는데요. 네. 이제 과거에 틀리게 소상공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조직화가 됐고 법정 경제가 그 일을 만들어집니다. 회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소상공인협회라는 조직이 이제 만들어져서 사실 소상공인들은 생업에 바빠서 이렇게 모여서 만나서 그렇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른 경제단체에 비한다면은 네. 그래도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그 민간 거버넌스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성동구의 소상공인협회가 지금 활발히 지금 활동을 시작했는데 네. 그 사실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안 시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전히 관료적이고 행정적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을 모르는 네,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센터 같은 것이 좀 만들어지면은 네.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도 좀 하고, 지원센터. 대화도 예, 좀 예, 하고, 네. 그다음에 건의도 좀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대출 받을 때도 서류 준비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거 네. 준비하다가 그 서류 준비하는 것도 좀 대행도 좀 해주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사업방 같은 역할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얼정한 기간 만났을 때 뭔가 중구난방이 아닌 체계적인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성동구 아마 소상공인들이 지원센터 관련된 부분 작은아마라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딴 지역구에 있는 것들 되게 많이 부러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후보님께서 이게 딱 진출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의지만 있으면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네. 의원님께서 성동구에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센터 같은 걸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여쭙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 일단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진짜 네. 자영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을 굉장히 절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게다가 지금 이 소상공인 연합회를 이렇게 조직화하셨던 우리 최 회장님이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시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다음에 원하시는 이 과제들 이런 거를 우리 최 회장님이 앞장서서 국회에서 아니, 통합당 일원으로서 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지금 전국에 계신 뭐 성동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같이 국회에 들어가면 제가 최 회장님한테 좀 배우고 하면서 많이 같이 힘을 보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뭐 후보님
말씀드리니까 역시 일반 국정을 또 한 부처를 이끌으셨고 국가재정을 담당하셨고 복지 체계를 또 아시고 그다음에 하셨던 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력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오늘 김종인 우리 선대위 미래통합당 선대위 총괄위원장님 오늘 저희 이거 만났거든요. 네. 김종인 선거 대책 총괄위원장께서 이번에 국회를 과반수가 되시면은 소상공인 관련된 복지법을 반드시 추진하시겠다고 1호로 추진하겠다고 네. 그랬습니다. 소상공인 복지법이라는 걸 딱 찍어서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미래통합당 전신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소상공인 기본법이라는 거를 사실은 만들었어요. 네. 자유한국당 네. 입법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이름이 명찰도 없던 거를 소상공인의 정체성을 좀 알려준 예.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노동법이라든지 뭐 그런 기본법 마치 이게 이름은 달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복지라는 개념을 집어넣고 성장이라는 개념을 집어넣겠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해서 아마 우리 후보님이 국회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과거에 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성동구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위한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네. 기대가 크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동구 소상공인들이 아마 이제 응원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같이 함께 좀 네. 하고 앞으로 좀 자주 뵈면서 네, 네. 뭐든지 좀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된 역할은 회장님이 하시고 저는 보조 역할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